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7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90세 되신 그 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장수하기 위한 그 건강 조건으로서 4가지를 들었었는데, 처음에 자존감을 높이고, 두 번째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세 번째 운동을 하고, 네 번째 지속적인 공부를 이야기했는데, 지속적인 공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라는 것은 배움이다. 배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아기일 때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태어나서 물론 태아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만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야기하면은 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살, 그러니까 만 2세가 될 때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성격이 쉽게 변할 수 없는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 그러니까 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살까지는 굉장히 주의해서 아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3살까지는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옛날에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해서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갓 태어났을 때는 아직 완전히 뇌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 2세가 될 때까지 뇌의 신경세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최대치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만 2세까지, 그러니까 만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살인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고 성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이 저는 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경험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 간다. 3살까지 형성된 어떤 성격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부모의 노력도 있지만, 아기가 어떠한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뭐냐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보면 형제가 여럿인데 그 형제 여럿 중에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그걸 가지고 있냐면은 좀 관찰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떠한 행위를 보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굉장히 깊게 관찰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언제 설정이 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만 2세까지 어떤 그런 제가 자라나온 아기였을 때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그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어른들이 버린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꽁초에 있는 담배 모아가지고 종이로 말아가지고 피워보기도 했어요. 피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을에 보면 길거리에, 이 시골에서는 길거리에 이렇게 쑥 같은 게 이렇게 말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쑥을 말아서 말린 그 가루를 이렇게 말라가지고 종이에 말아서 똑같이 피워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담배보다는 쑥으로 만든 담배를 한번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이 담배를 공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케이블 TV를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담배, 쑥으로 만든 담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물론 제가 원하는 그게 하나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내과에서 민물개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민물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먹는 것보다는 키워서 많이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친구 우물에다가 그거를 넣었어요. 한 마리를. 근데 나중에 중학교에 와보니까 개가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걸 모르고 한 마리를 집어내도 많이 숫자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친구 우물에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에서 암놈, 순놈이 있고 자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민물개는 우물 안에서 홀로 살다가 죽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슬기도 잡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다슬기도 키워보고 민물개도 키워보고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실현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학을 사회활동기에는 화학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기여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60부터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미처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뭐 민물개라든지, 또는 다슬기를 키운다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은 또 다른 꿈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꿈들이 자꾸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꿈 중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건강 연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연구에 먼저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 시간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꿈을, 제가 생각했던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배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호기심도 있고, 뭐냐면 관찰도 굉장히 깊게 하고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를 살펴봤더니 search가 관찰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또 관찰하고 또 관찰을 하면은 리서치가 되는 거예요. 리서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데, 연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관찰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연구가 되는 거고 리서치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찰하는 이 재미를 굉장히 느껴요. 그러니까 개미가 어느 날 보면 길게 줄을 이렇게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면은 저 개미들은 왜 왔다 갔다 할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개미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같은 자리를, 뭐 비슷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있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고향집도, 추석에는 고향집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왕래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뭐냐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오는 차도 있고 가는 차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저거 도대체 뭘까?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의도, 목적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이루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도 아마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그 이루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미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벌들은 꿀을 저장하고, 뭐냐면 개미들도 뭔가 그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는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줄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을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 대단히 웃기는 그 현상을 발견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그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내 앞에서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웃깁니다. 웃기는데 그런 행동을 해요. 가스라이팅도 하고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보면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웃겨요. 그렇지만 그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사기도 치고 가스라이팅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사회에 악이 되는 건지 나쁜 짓인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지켜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사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저는 웃기는 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거에다가 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점을 두고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자 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우는 건 좋은데 사기를 배우고 가스라이팅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 22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에 1999년에 그런 뜻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 황우석 박사가 나올 때도 있고, 2005년, 2006년 화학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뭐냐면 2005년도에 2006년도에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국제대회에서 세계 1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배환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올림피아드에서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서울대 의대건 어떤 의대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뭐 다른 과의 올림피아드 학생들은 의대를 많이 갔는데 저는 가능하면 의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 가려면 가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 돈만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 생을 마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제발, 그러니 의대에 가지 말고 화학을 좋아하면 화학을 해라. 저는 그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올림피아드 한 학생들은 배환도 그렇고 이명규 학생도 그렇고 뭐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화학을 선택해서 지금도 이렇게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척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대를 갈 수도 있는데 의대를 가지 않고 뭐냐면은 화학을 해준 데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배환 학생을 제가 눈여겨보는데 앞으로 어떤 그 배환 학생이 서울대 화학과에 갔다가 제가 이제 미국 비전 트립 학생들이 인솔하고 가서 보스턴에 갔을 때 보니까 배환인 학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 다른 대학에 실험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고 왔는데 서울대를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보스턴 하버드 화학과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죠. 지금쯤은 아마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든지 한번 꼭 그 학생이 어떤 화학 분야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우리 사회, 이 사회를 위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제가 1999년부터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쯤 와서 뭐 이렇게 보니까 졸업생도 그렇고 재학생도 그렇고 모두 다 의대를 가려고 아주 목을 메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교훈은 멋있어요.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읽기는 그렇게 읽는데 결국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의대만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왜 교훈을 암기하고 그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교육 현장에 잘못 있구나. 내가 22년 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후회스럽다. 어떻게 이런 교육기관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울분도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재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해임 징계를 내려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 저 하기 싫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저는 지금 굉장히 보람 있고 행복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교육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의 과거를 쭉 뒤돌아보면은, 초등학교 7살에서부터 뭐 11살 때, 피아제의 인지 발달 4단계 이론에 보면은, 0세에서 2세까지,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만 2세까지죠. 우리나라 말로는 3살까지. 그때는 감각 운동기라고 하고, 2세에서 6세까지는 전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조작기.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7살에서 11살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그래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11살에서부터 12살 사이, 11살, 12살에서부터 그 이유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조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는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놀고 그런 그 전 조작기를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11살 때까지는, 그냥 학교를 싸우고 그래서 그냥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 조작기를 보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냐면은 형식적 조작기와 추상적 조작기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있게 배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공부를 배우는 것을 배움의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즐거웠다 이거예요.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학이 있으면 불역 여로하라.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배우는 게 즐거워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그런 삶을 살았고 사회생활도 했고, 지금도 저는 이 배우는 것을 건강 공부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미있고 건강 연구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재미있고 보람되게 살면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인데 왜 멀리 해 남하고 비교해서 막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데, 주위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이 위에 뭔가 옷을 좋게 입고 장신구를 잘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은 걸어 다니면서도 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게, 걸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 운동이 됩니까? 그건 운동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백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건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요. 그럼 걸으면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저 나름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중고등학교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직접 경험을 했는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법륜 스님 동영상 증문적서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법륜 스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고등학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세월이 어리석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서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함을 좀 버리고 좀 더 사기도 칠 줄 알고 남을 이익을 챙길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한번 뒤돌아보지만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않겠다. 어른스럽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더 이상 날 사기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내 앞에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쳐다본다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자는
죽으려고 환장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인 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앞에서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런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놈인데 내가 뭘 도와줄 일이 있나요? 빨리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저는 가능한 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가끔 전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화를 냈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좀 상대방이 개선해 주기를 바랬는데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구나. 왜냐하면 화를 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화를 내는 것은 나한테도 마이너스고 상대방한테도 마이너스니까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상대가 뭐냐면 반성을 하든지 변화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었던 거구나. 반성하지 않는데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것은 나한테도 좋지 않고 상대방한테도 좋지 않은 일, 그런 행동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웃고 칭찬해주면은 더 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보다 상대방을 뭐냐면은 칭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나한테 마이너스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자세로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어른스럽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냐면은 저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각 태어났을 때는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태어나는데 왜 어떤 조건에서 자라나고 배우는 게 달라지면은 사람이 교육이 달라지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의학에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그건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비슷했을 텐데 왜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 유대인식의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0.2%밖에 안 된다는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22%나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약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는 어떻게 보면은 2배도 많은데 100배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 2%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론이 뭐냐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전쟁 벌어졌는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고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유대인이 뭐냐면 탱크도 가지고 있고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공격하는데 폭탄 떨어뜨려도 꼼짝 못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왜 팔레스타인 아기들과 유대인의 아기는 비슷한 조건에 태어났는데 왜 유대인의 문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팔레스타인 교육을 받은 어른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키우고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뭐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어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회에 이바지할 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굉장히 우리는 우리 민족을 중흥을 시켜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냐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됐구나. 물질적으로 목적이 달성됐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과 이 어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왜 이 사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이 든 어른들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들은 이제 어른에 들었지만 저는 반성을 해봅니다. 왜 그런 젊은이들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불행하게 생각을 할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래 지금은 굉장히 그보다 좋아졌는데 모든 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를 비교하면은 무척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젊은이들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안전 욕구가 해결되고 나서는 그 윗단계에 가면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와 뭐냐면은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남보다 내가 돈이 많고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더 뭐냐면은 장신구를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면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무슨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뭐가 행복합니까? 다이아를 씹어 먹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냐면 정보를 한 사람이 왕을 갖다가 황금이 잔뜩 쌓인 데다가 가둬놓고 잠궈버렸대요. 황금을 씹어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죽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황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황금을 씹어 먹으면서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해요. 그걸 왜 추구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으니까 더 행복하다고 하는 우쭐한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행복을 느낀다는 건 좀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런 천민 자본,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이 천민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기는 그런 차라리 그런 사람은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물을 흐려놓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회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흙탕물을 일으키고 이 물을 더럽히니까 뭐냐면 젊은이들이 그러한 거에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이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행복의 정의를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불행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입장에서 또 행복한 걸 찾으려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꼭 남하고 너무 비교해가지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저급한 거 아닌가.
조금 우리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그 학생들이나 보면은 이 어린 애들을 보면은 의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추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원주민이 살았는데 원주민은 옛날에 수렵 채집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있어서 자기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막을 쳐놓고 자기가 살아서 거기서 배 터지게 먹고 비만이 됐다는 거예요. 비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고기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굶어 죽고, 여자들도 굶어 죽고, 노인들도 죽고,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화살을 쓰는 사냥꾼이 없으니까 화살을 못 만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갔던, 사냥 잘했던 그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비만이 돼가지고 사냥도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죽어버린,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회가 잘 돌아갔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의대만 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의사만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판검사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농부도 필요하고, 장사하는 분도 필요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도 필요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옷을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들고, 안경을 만드는 사람 안경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냐면, 저 혼자만, 의사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 죽어요. 의사만 있으면은. 다 죽어요. 의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뭐냐면은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낮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 년도 되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길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의 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냥꾼이 뭐냐면 지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똑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 사회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집단은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돕고 공동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존재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일부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 공동체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죠.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치,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 검사만 필요합니까? 검사만 필요한 게 아니죠. 농부도 필요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필요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이지, 검사 지만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갑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정치, 검찰들이 보면은 독재를 지가 잘못한 것은 처벌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처벌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존재하는 한은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죠. 뭔가 악의 집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의사도 악의 집단인 것처럼 검사도 악의 집단인 거예요. 이러한 악의 집단들이 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회예요. 우리는 좀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 검찰도 응징해줘야 되고 의사 집단도 좀 응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응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은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응징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태까지 뭐냐면은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여기에 치중을 했는데 남은 인생은 저는 거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일부는 또 자기 욕심만 챙기고, 뭐냐면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응징을 해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나머지 삶은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악의 존재들은 응징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왜? 악의 축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악의 축은 검사와 의사예요. 이들은 자기들만 존재하면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지, 지들만 있어가지고 검사와 의사만 이 사회에 존재하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검사는 뭐 황금을 씹어먹고 삽니까, 지가? 의사는 뭐냐면 뭐 다이아몬드 씹어먹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 사회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을 최대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하여튼 제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해 볼 겁니다. 근데 제가 교육기관에 있었는데 2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황당했어요. 뭐 이런 사회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뭐냐면 카이스트를 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순수한 마음으로 카이스트 면접이 있는 날 뭐냐면은 저는 오후 3시쯤 도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면접 끝나면은 그때 면접 끝나고 나서 면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후 3시쯤 도착했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교수가 자네 지금 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9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자네는 지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빨리 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면접 순서 떠나가지고 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대학원 조교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조교생이. 그래서 교수님이 바로 면접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더니 왜 늦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에 보니까 눈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선문선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더니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다른 쪽에 가서 이쪽에는 이제 유기화학 쪽이었고 다른 쪽에 물리화학 쪽에서 두 군데서 면접을 봤는데 두 번째 간 데서는 어떤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물어볼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건 합격했다는 이야기구나. 뭐냐면 영어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오라는 이야기는 합격했다는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 면접 끝나면서 그냥 아, 이게 합격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뭐냐면 저는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카이스트 안 가도 괜찮아요. 저는 뭐냐면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카이스트를 합격하고 안 합격 뭐 그런 거에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뭐냐면은 카이스트 합격을 해줘서 카이스트를 다녔고 그래서 제가 화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화학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간이 한 30년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은 그 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뚜벅뚜벅 갈 겁니다. 뭐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안 죽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뭐냐면 다 죽었어요. 안 죽은,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뭐 2000년 전에 뭐 있었던 누구든지 안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평생 안 죽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겸손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그런 삶을 뭐 지향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길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 연구를 하고 있고 건강 연구 다음에 제가 목표하는 또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꿈을 실현된다고 하면은 많은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꿈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 해임을 해줘가지고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너무 무척 제 인생에서 고마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교육에서 만약에 인생을 마친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 시간을 거기서 낭비해야 됩니까? 의미도 없는 데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낭비하는 시간을 이러한 지금 사회, 안 좋은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서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교육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없어져야 될 학교들 많아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뭔가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바로 잡을 겁니다. 제 힘이 닿는 한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힘이 닿는 한 데가는 뭐냐면 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갈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잡을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 사회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늘렸다고, 1000명을 늘린다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잘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슬그머니 또 뒷걸음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거 찬성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숫자를 확 줄이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은근슬쩍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돈이나 벌어 처먹고 세상을 마치려고 하는 작자들인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정치를 하는지, 왜 정치를 합니까? 이 사회가 올바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데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뭐냐 하면은 돈만 벌어 처먹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 정치를 합니까? 그런 정치는 필요 없어요. 그런 놈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라고요. 정말 기성세대들, 나이 든 사람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왜? 그냥, 자기는 그냥 죽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물론 죽죠. 물론 죽을 거예요. 물론 죽을 거지만, 그렇지만은 미래 세대에 대한 뭐냐면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늙은이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다? 그리고 자기 자식만 잘 되면 준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전체의 젊은이들, 후손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갈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저는 줄기차게 추진하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도 낳고 그리고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물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삶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표를 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일 죽는데,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다가 가야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지. 그런 젊은 사람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개똥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국민교육 헌장을 따라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 저는 초등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교육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이 아닌 다른 이 문구를 만들어서라도 모두 다 암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머릿속에 꽉 박히도록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것까지는 된 것 같아요. 뭐, 국방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래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데 뭘로 이바를 할까요? 저는 건강 연구를 해서 건강 실험이라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한번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암기했던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자는 그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헌장을 발표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자는 박정희가 독재자에서 뭐냐면 파시즘을 교육을 한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뭐냐면은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민교육 헌장은 일정한 기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생들한테는 기본 이 정신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국민교육헌장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 진인사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 대천명,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이 많은 소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진사 대천명과 세옹지마 자세로 사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안 좋은 길로 뭐냐면은 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돼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 그리고 세계 출산율이 최저,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저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저는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배움의 자세, 우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